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샤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 오늘은 왜 루샤님 목소리가 안 나올까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오늘은 제가 혼자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저번에도 나오신 적이 있는데 어루맘짐 고윤지 대표님을 다시 또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1월 달에 뵙고 지금 또 5월에 뵈니까 한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오늘 입고 오신 브라우스가 너무 화사하고 예쁜데요.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너무 추워요. 갑자기 또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이게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는 모르는데 오늘은 춥답니다. 네. 다시 저희 엄마도 여자다 팟캐스트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팟캐스트 나간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지난 방송 이후에 좀 저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 이제 또 블로그나 인스타나 그런 SNS를 통해서 쪽지나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어떻게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아니면은 뭐 어떤 과거가 있길래 워킹맘이 그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지, 또 책을 통한 마음 치유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런 질문에 대한 좀 답을 제가 일일이 다 해드리다 보니까 너무 벅차서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다시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해주실 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고윤지 대표님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또 감사하고. 마인드업 트레이닝을 하게 된 계기? 이거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이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저의 어린 시절 얘기가 항상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이제 저는 좀 암울한 10대를 보냈거든요. 좀 어린 시절의 기억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 억압과 폭력 속에서 자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얻어진 성인의 삶도 생각했던 것만큼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좀 자유가 주어졌지만 자유를 활용하는 방법도 잘 몰랐고, 또 20대 초반에는 그런 저의 어두운 모습이 부끄러워서 좀 그거를 숨기면서 밝은 척하는 이중생활을 좀 많이 했고, 또 20대 후반에는 반대로 또 까발려진 제 이중성에 당황하면서 이제 골마버린 속을 치유하려고 좀 애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히 아이를 낳은 후에 많은 변화를 겪었었는데, 이제 아이를 보면서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저에게서 엄마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많아지면서 이제 나의 내면을 돌아보게 되는 과정에서 마인드업 트레이닝을 좀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네. 지금 뵈면 굉장히 밝으시고 자유로우시고, 네. 그다음에 저는 고윤지 대표님의 계속 좋은 부분이 뭐였냐면 본인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편안하게 잘 말씀을 해주시고 그게 되게 솔직하고 좋았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지 궁금해지네요. 이거를 말씀드리기까지가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항상 어딜 가나 이 이야기가 빠지면은 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항상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참 저도 제 속에 불편했던 얘기를 꺼내놓은 지 얼마 안 됐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얘기해도 되는 걸까? 뭐 이런 되게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저는 회사를 그만둘 때 대부분은 너 이제 그만 다녀라고 해서 한 2번 정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해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우울증 이런 게 왔어요. 나 되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 이거 뭐지? 그리고 그 회사에서는 바로 다음 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충격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그러면서 나는 도대체 왜 이러고 사는 걸까? 나는 누구지라는 걸 찾기 시작하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고요. 우연히 들어간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이제 거기 상황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또 2번째 권고사직을 당해요.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이게 남들은 한 번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나는 2번씩이나? 그래서 이거를 감추고 살았었죠. 그리고 내 스스로 나한테 상처로 남아 있었는데 이제 집단 상담이나 아니면 마음 나누는 곳에 가서 나의 아픔을 얘기하고 했더니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그분들이 저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많이 위로해 주셨고 지지해 주셨고 그래서 그거에 되게 많이 마음에 그 상처가 많이 치유됐고요. 웃으면서 저는 2번 까인 여자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닐 정도로. 그래서 그때 모습과 지금 모습이 많이 변해 있고요. 그 무슨 성향 조사 같은 거 해도 그때랑 훨씬 많이 변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그 상처를 통해서 많이 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좀 약간 많이 변화한 거죠. 내면도 변화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꺼내놓는 게 사실은 어렵다는 거 알아요. 저도 그 얘기 꺼내놓기까지 되게 시간이 네.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 용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정말 그냥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새엄마 밑에서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거든요. 좀 워낙 어릴 때 부모님이 재혼을 하셔서 사실 새엄마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자랐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부모님도 제가 성인이 된 후에 이야기를 해주실 정도로 말씀을 서로 안 하고 그렇게 계셨고 다만 5살 차이 나는 남동생하고 너무 다른 차별을 받고 자라서 어린 마음에 혼자 우리 엄마 새엄마인가 막 이런 정도 그런 생각을 해보기는 했었는데 사실 학대라는 사실도 몰랐었어요. 이게 어릴 때부터 쭉 그분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남들과 다르다는 거를 그냥 모르고 계속 컸고 또 뭔가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도 된다는 사실도 몰랐고. 그러면 그때 친구들하고 같이 놀거나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혼났어요. 항상 집에 와서. 놀고 오면은? 네, 그 집으로 전화가 와도 혼이 났고 네, 또 먹기 싫은 밥 막 억지로 먹다가 토하면은 토한 것도 먹어야 됐고 막 그럴 정도로. 아이고. 또 저는 그게 되게 당연한 줄 알고 컸다는 사실이 굉장히 억울했던 게 집안 청소를 먼지 한 톨도 없이 해야 되고 막 그런 뭐 장롱 같은 거 항상 막스칠해서 해야 되고 남들은 한 달에 한 번 할 대청소를 저는 거의 막 이틀에 한 번씩 했어야 됐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저에 대한 생각을 할 시간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계속 자랐는데 물론 행복한 기억도 있었겠지만 그런 이제 억압된 환경이 계속 상처로 남은 상태로 성인이 됐었던 것 같아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 맞을 일을 찾기 위해서 뭔가 계속 온갖 일을 시켰던 사람처럼 굉장히 다양한 집안일을.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네. 학교 갔다 오면 친구랑도 못 놀고 네. 그다음에 집안 청소도 그렇게 깨끗하게 해야 되면 거의 매일 청소해야 됐고 새벽에 거의 6시에 일어났고 밤에도 되게 일찍 한 7시, 8시 이때 잠에 들어야 됐어요. 일찍 자는 시간도 정해주셨어요? 네. 밥 먹고 밥 숟가락 놓으면 바로 자야 되고 그러면은 다른 가족들은 밖에서 막 TV 소리가 들리고 이러는데 저는 잠이 안 오잖아요. 초저녁에. 그렇죠. 그러면 그냥 뜬 눈으로 있다가 들어오면 자는 척하고 막 이런 생활을 계속 반복하며 살았는데 다른 친구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컸었던 거죠. 친구들하고 교류가 많이 없었고 같이 놀지 못했기 때문에 대화도 없었겠네요. 근데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러셨구나. 네. 세상에 그 고사리 손으로 청소하고 집안일 했던 거 생각하니까 아이고 참. 그래서 그때 나와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 아이는 좀 더 나은 세상에서 키우고 싶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가 독서 모임을 하고 엄마들이 변하면 이렇게 변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도 하준이 키우면서 느끼는 점이 많다고 하셨었거든요. 그쵸. 왜냐면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쁜 애를 왜냐면 생모가 제가 돌진하기 전후로 저를 놓고 도망가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요 이쁜 애를 어떻게 그렇게 할까. 또 지금 하준이 나이 때 그 엄마도 저를 처음 만났을 텐데 이쁘지 않았나. 내가 그렇게 미웠나. 그거는 고은주 대표님의 잘못이 아니죠. 그쵸. 그거를 이제 책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아이 키웠을 때
그 육아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하준이 키우시면서 이런저런 느끼는 것들이 많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의 원래 성향과 원래 성격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나서기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외향적인 아이가 엄마하고 있으면 그걸 다 감춰야 됐던 거예요. 네. 너무 싫어하시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감추고 살다 보니까 저의 원래 모습이 내비칠 때마다 주변 사람들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이걸 하려고 했을 때 이게 분명히 튀는 행동인데 저는 그게 별로 아무렇지 않거든요. 근데 꼭 뭔가 불편한 척을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저를 굉장히 많이 감추게 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하준이는 애가 저랑 성격이 너무 똑같아서 나서는 거 좋아하고 네. 길거리에서 막 아무렇지 않게 춤을 추고 근데 그 아이를 보면은 아 진짜 얘는 정말 이 기질 그대로 내가 이거를 뭔가 손대지 않고 순수하게 키워주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됐던 게 이제 저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시작하게 된 건데 네. 하준이를 보면서 아 내가 이 아이를 올곧게 키우려면은 아 엄마인 내가 좀 마음의 상처도 많이 극복을 해야 되겠고 좀 나도 나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네. 아, 지금 하준이가 그런 모습으로 잘 자라고 있네요. 네. 하준이 보고 싶어요. 지금 친구네 집에서 신나게 놀고 있을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지금 유치원 다니죠? 어린이집. 아, 어린이집. 네. 자유롭게 이렇게 좋은 엄마 만나서 자기 본성대로 잘 살고 있는 하준이가 네. 너무 되게 부러워요. 내 아들이지만 내가 해주는 상황이 부럽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야 너는 이렇게 사랑해주는 엄마 있어서 너무 좋겠다. 근데 아까 그 아이 키우면서 네. 그 엄마의 모습도 보이고 하는 거 네. 보이셨다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한테 행동을 이렇게 할 때 아 내가 잘할 때 엄마가 나한테 했던 행동을 내가 그대로 아이한테 하고 있구나. 네. 그리고 저는 또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 큰애가 이제 거의 다 커서 대학생이고 작은 애가 초등학생이니까 큰애가 작은 애한테 하는 행동을 보면 아 내가 저랬구나. 되게 많이 반성해서 사실은 큰애가 작은 애한테 너무 좀 내가 보기에 심하게 엄마 입장에서 그 원래 막내는 더 이쁘잖아요. 네. 큰애는 또 어른스러운 듬직함에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심하게 야단친다 싶을 때는 저도 이제 옆에서 아 좀 너무 그러지 마 그랬더니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워서 결국에는 이제 제가 했던 행동을 자기도 그렇게 양육됐기 때문에 네, 저도 모르게 그게 답습이 돼서 아이한테 제가 받았던 그대로 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때 무섭죠. 네, 진짜 이게 뭔가 내가 아닌 나를 보는 듯한 느낌. 그래서 저도 큰아이를 키울 때 아이 그 육아서 되게 많이 봤어요. 육아서 많이 보고 그다음에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공부도 잘하는 애로 키울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를 다시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됐고 그러면서 또 내면도 바라보게 되고 반성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그냥 보물이라고 불러요. 큰 보물 작은 보물 이렇게 불러요. 너무 예쁘게 잘 대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보물처럼 나한테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고 그리고 또 그 마음도 있어요. 엄마를 또 소중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는 거죠. 그 독서 모임 1월 달에 나오셨을 때 네. 오프라인에서 6개 하시고 온라인에서 3개 정도 운영하고 네네.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아, 지금도 그때 했던 그대로 모임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도 이제 기수만 바꿔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그 역사팀이 예. 한국사 시험을 보기 그래요?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같이 보세요? 네. 공부는 어떻게 하세요? 굉장히 대답하기 싫은. 저도 올해 자격증 시험을 좀 여러 개 도전을 했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공부할 때는 힘들고 시험 보러 갈 때는 내가 이거 왜 너무 본다고 가기 싫어요. 내가 왜 이거 본다고 했지. 근데
막상 보고 나서 결과 나올 때도 옛날 느낌 들어서 좀 약간 스릴도 있고요. 그다음에 합격해서 자격증을 받으면 뿌듯함도 있고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의도한 건 아닌데 또 공부를 하다 보니 자격증이 필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준비해 가고 있는데 그것도 뿌듯해요. 네, 이왕 하기로 한 거 좀 최선을 다해서 결과가 안 좋더라도 근데 한국사 공부 되게 멋지세요. 범위가 너무 많더라고요. 뭐 인강으로 공부하세요? 아니면 같이 모이셔서 공부를 이제 하시나요? 각자 인터넷 강의를 듣고 이제 모임마다 모여서 같이 문제 내고 퀴즈 맞추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문제 내고 퀴즈 맞히면 쏙쏙 귀에 잘 들어오겠네요. 네, 그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 모임에서 퀴즈 낸 것만 기억이 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브루타에서 공부하는 방식이 공부한 걸 갖다가 설명해주고 네. 질문을 한 걸 답변하는 그렇게 서로 대하는 방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렇게 공부하는 그 단점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공부할 때 너무 시끄럽다고. 아, 네. 그 멋진 꿈을 독서 모임에 펼치고 계시고 또 네. 엄마의 건강한 내면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마음을 주고 계시는군요. 저도 엄마와 아빠 즉 가정이 변해야 아이들이 변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 예전에 버추 프로젝트의 권영애 선생님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버추로 굉장히 많이 다듬어 놓으면 다시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상처받고 와가지고 애들이 다시 돌아와 있는 모습 되게 마음 아프셨다고. 네. 그러시다가 아이들이 우리 엄마도 버추 프로젝트 가르쳐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엄마들 교육을 하면서 좀 변화된 모습을 보고 반가우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러니까 엄마들과 소통하고 그다음에 변하는 세상에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고 싶은 게 저도 꿈이에요. 그래서 코딩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엄마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아까 우리 녹음 들어가기 전에 유튜브 얘기 잠깐 하면서 네. 고윤지 대표님이 저는 컴퓨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컴퓨터 자체는 어렵지는 않은데 거기 안에 새로 생기는 사이트들이나 배워야 되는 툴들 이런 것들이 되게 급변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엄마들이 할지는 몰라도 이렇게 많이 세상이 변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세상에서 자라야 되는구나. 이걸 알고 계시면 교육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쵸. 네, 그래서 저도 학부모님들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같은 거 하고 싶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멋지게 엄마들하고 네. 독서 모임 하고 계시는 고윤주 대표님 되게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바로 만나실 수가 있잖아요. 독서 모임에서.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아까 이제 슬픈 얘기도 좀 해주시고 하고 싶은 얘기 또 하준 얘기도 했는데 그러면은 그 생각의 전환이 된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생각 전환 것들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 아이는 나처럼 키우지 말아야겠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성장을 겪고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렇지 않은 사람 같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골아 있었잖아요. 이제 근데 그 골마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3년 정도 정신과 치료도 받았고 그리고 봉사활동이나 책을 읽기는 했지만 그거를 스스로 극복하는데 너무 많은 힘도 들었고 시간도 들었는데 이게 제가 자아가 단단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 아이는 그럼 마음 근육을 좀 단단하게 키워야겠다. 그러면은 그 마음 근육을 어떻게 키워야 하지? 하면서 육아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근데 육아책에는 거의 그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쵸. 아이가 사랑이 가득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아이가 사랑이 가득한 내면을 가지려면은 엄마가 좀 온전한 사랑을 줘서 아이와의 애착관계 형성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온전한 사랑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온전한 사랑이라는 게 엄마가 마음이 편안한 상태. 맞아요. 지금 내가 되게 충족된 상태여야 된다는 그런 거를 알게 되었어요. 책을 통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좀 이기적인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이기적인 생활? 궁금한데요? 네, 좀 제가 행복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뭐 신생아나 이런 쬐끄만 애기 데리고 좀 나도 커피숍도 가고 싶고 도서관도 가고 싶고 좀 외출도 하고 싶은데 보통은 이제
아빠가 봐주지 않으면 좀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별로 관여하지 않고 내가 가고 싶으니까 그냥 막 바리바리 챙겨 들고 가요. 그러면 애기 데리고. 네. 네. 그럼 유모차 끌고 가다가 애기가 잠들면은 산책하다가 이제 음. 멈춰놓고 앉아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 동네 커피숍 가서 잠깐 앉아 있다 오거나 하면은 되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 맞아요. 시간이. 그래서 그때 그런 기분을 느껴보고 정말 거의 막 집착 비슷할 정도로 저를 위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찾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재충족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애한테도 되게 너그러워지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엄마의 말하기 연습 책을 봤는데 거기에 이제 예시들이 나오거든요. 네. 같은 상황인데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예를 들면 공부를 안 하고 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지금 애가 쉬고 있구나. 네. 있으면 공부를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음이 힘들 때 네.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는 쟤는 공부해야 될 시간 왜 공부 안 하고 있지 하면서 얘기가 바로 나가는 거죠. 너 지금 왜 공부 안 하고 있어? 그쵸. 예. 그래서 엄마의 마음이 맞아요. 편안하고 네. 평온한 상태가 아이와의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멋지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새벽 시간에 대한 집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좀 아기도 자고 남편도 자는 좋은 시간이네요. 네, 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내 시간을 가지려고 어떻게 하면 내 시간을 가질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아기가 한 6, 7개월 때부터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니까 그 외적인 시간을 찾아야 되는데 밤 시간은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맞아요. 또 자꾸 맥주를 마셔요. 가끔씩 블로그에 네. 맥주 사진 올라오는 거 봤습니다. 밤에 뭘 하려고 그러면 자꾸 맥주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음에는 그러면 새벽 시간을 한번 해보자. 아침에 뭔가 이제 출근해야 되는 커트라인이 있으니까 좀 더 집중해서 쓰지 않을까 하고 몇 번 새벽에 일어났는데 네. 그 시간이 진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조금 이제 제가 자존감이 낮아 있는 상태였거든요. 복직을 하고 나서 네. 이제 애기 엄마라는 그 타이틀이 주는 그 자괴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좀 마음적 부담?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나 혼자 나 애기 엄마니까 이 생각이 너무 강해서 좀 자존감도 되게 낮아 있는 상태였는데 그 새벽 시간에 제가 하고 싶은 것들 뭐 예를 들어 책을 읽는다던가 아니면 혼자 그런 상상을 해요. 막 되게 우아하게 창가에서 커피 한 잔 놓고 책 읽고 막 이런 상상을 하면서 실제로 그걸 제가 그 모습을 즐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미 이제 마음이 좀 만족으로 채워진 상태로 출근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회사에서도 더 의욕적으로 일을 하게 되고 또 이제 퇴근하고 나서도 오늘 하루 내가 목표했던 걸 아침에 다 채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녁에 와서 조금 피곤하지만 이제 초조하지가 않은 거죠. 만약에 내가 밤에 뭘 하기로 했으면 빨리 얘 재워놓고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에 애한테 괜히 화를 내게 되는데 아침에 그거를 다 완벽하게 해놓고 퇴근해서 이제 아이하고 마주치면은 되게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실컷 놀다 자.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네. 저도 집에 와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가 자야 돼서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빨리 들어가서 자라고 막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게 내가 초조하니까 내가 맞아요. 얘 빨리 재워놓고 이거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에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를 위한 삶을 살기 시작을 했었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점점 자존감이 채워지면서 사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외부 활동도 또 시작을 하게 되고 아이한테 뭐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얘한테 뭔가 더 좋은 걸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또 이제 하고 싶은 공부도 계속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막 밖으로 돌면서 외부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채워지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저 혼자만 또 알고 있기가 아까워서 주변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야겠다.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이제 단순히 제가 즐거워서 제가 하고 싶어서 제 오지랖에 그거를 시작을 했는데 네. 이게 은연중에 독서 모임이나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어렸을 때 이런 상처가 있었고 내 아이를 이렇게 키웠고 앞으로 이렇게 키우고 싶은 마음에 이런 공부를 했다. 네. 이런 책 읽기를 했다. 그러면서 당신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뭔가 자기도 실천하는 책 읽기를 하면서 자기 내면이 충족되고 그리고 아이한테 또 좋은 사랑이 이제 충분한 사랑이 전달되면서 이게 선순환이 되다 보면 네. 하준이가 살아갈 미래의 사회가 좀 건강한 내면의 아이들로 가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꿈이 생기더라고요. 멋지네요. 건강한 예. 내면의 아이들이 가득한 세상. 예.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제가 엄청 부정적이고 굉장히 어둡고 좀 극단적인 성격이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전혀 그렇게 느껴지는 거 전혀 없고요. 되게 말씀하시는데 계속 의아한 거예요. 아, 내가 봤던 고은주 대표님은 굉장히 자신 있고 네. 당당하고 되게 밝고 솔직하신 분인데 네. 아, 그러셨구나. 그 치유되는 과정에서 되게 많이 아픔이 있으셨고 굉장히 멋지게 성장하고 계시구나라는 거를 계속 감탄을 느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도 변했는데 다른 분들도 다 저처럼 충분히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전달을 하면서 이제 독서 모임을 이제 시작을 했었던 거죠. 굉장히 그런 거 전달하면서 나를 통해서 내가 전하는 영향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흐뭇하고 뿌듯하시겠어요. 너무 행복해요. 거기에서 오는 자존감은 대박일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9개의 독서 모임을 일하시면서 아이 키우면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저는 아까 그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변했다는 말씀에 아, 내조의 왕이 이래서 멋지게 해주셨구나. 네. 그래서 그 고은주 대표님이 이런 그 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밑받침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크고 있는 하준이는 또 얼마나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감사하죠. 그렇죠. 감사가 그냥 풍년이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또 더 듣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저희가 또 시간이 돼서 다음에 이제 얘기로 또 넘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네, 그럼 청취자분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화에 고은주 대표님이랑 다시 꼭 만나요. 감사합니다.